방송도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방 취재기자고요. 이름은 한대건. 이제 이것도 좀 지겹다. 솔직히 이름 얘기하는 거. 다 알잖아. 2017년도 3월 12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널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청경주 유흥기수 만났을 때 좀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아까 타는 거 보니까 잘 타더라고요. 정말 로얄 마티아도 차분히 가면 선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번을 놓고 4번과 5번. 수 있을지 5번, 3번, 7번. 서울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구경주입니다. 정말 요거 플라잉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모닝 스카이도 최근 경주 모습 보면 이제 선행 싸움이죠. 선행을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 했는데 선행 정말 좋습니다. 1번 놓고 5번, 6번. 8번 6번, 10번, 8번 3마리 앞서면 아우, 게 근지러워, 씨. 온몸이 다 근지러워, 요즘. 이 있나?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참빗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그 참빗으로 머리 막 비껴주고 막 이 나오면 막 손으로 이렇게 잡고 했었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되게 옛날 사람 같네. 뭐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냥 조금 나요, 뭐. 여러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워낙 연령층이 다양하니까. 그래도 뭐 아주 어린 애들은 안 볼 거 아니야? 이거 19금이야. 맨날 욕도 하고 뭐 지랄 연병하는데 뭐 보지 않을 거 아니야? 여자들은 안 보겠지? 이 경마장에 여자가 없어, 많이. 그러고 여자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잘 가르쳐 줄 텐데. 맨날 징글징글한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말도 잘 안 나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어차피 내 방송이잖아. 내 꼴은 내가 찍는 건데. 뭘 얘기를 해줄까? 취재는 들어갔다 왔고, 어저께 뭐 할 얘기는 다 했고, 별로 할 말이 없네. 뭐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냥 문세영이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영이가 빨리 싱가포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문세영 기수가 인터뷰도 안 해줘요. 자꾸 늘어져도 슬슬 갑니다. 워낙에 뭐 능력이 있는 기수고 말 잘 타는 거 갖고 욕할 수는 없는데 모든 경주가 막 세영이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뭐 짜증이 나요. 근데 내가 오늘 예상을 잡으면서 모르는 문세영이야, 씨. 내가 막 그렇게 현혹되고 있어. 야, 어려우면 문세영 잡아씨.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출마 투표가 뜨고 나서, 4시에 뜨고 나서 거의 뭐 1시간 안에 예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일요일 경마다 다시 또 1시간에 마무리하고, 뭐 추천 경주 쓰고, 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메인에 한 총평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5등 마번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올 수가 없는 마번들이 많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도 참 잡는 것들을 보면 그런 예상가들은 정말 신기합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죠. 내가 적중이 안 나고 잡았는데 뭐 남 얘기하겠습니까? 많이 못 맞췄어요. 그냥 좀 잘난 체 하면은 그냥 부산권 28배짜리 좀 맞춘 거 뭐 그거 하나. 딴 건 뭐 승부경주 12배짜리 하나 맞춘 거 하나. 은근히 잘했네 나 생각보다. 그리고 뭐 게시판에 써놓은 것처럼 인기만 부러뜨려갖고 여러분들 욕 처먹은 거 하나. 아마 또 이것도 내가 또 빈정상해갖고 한 달 동안 떠들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굉장히 속 좁은 놈이라고. 난 속이 안 넓어. 난 꽂히면 꽤 오랫동안 얘기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상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신청해 주시고 제 음성정보 한 번이라도 들어주시면 난 그런 의도로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겁니다. 돈 벌려고.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빨리 출발해야겠다. 자, 한대그룹 승부처 먼저 공지해 드릴게요.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2, 5, 8, 10 이렇게 4개의 승부처고요. 그 중에 8경주는 한대그룹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 가장 자신있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 8경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부산 경마는 3경주와 5경주,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오늘 큰 경주 하나 있어요. 마지막 표장과 대상경주에 있는데 오늘 출마 투표장에서 번호를 뽑는데 내용들도 많았었고 중간중간에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방송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잘 나와. 예전의 얘기들. 내가 당일날은 오늘 내가 취재한 내용들을 뭐 다 오픈을 해드리긴 하지만 말을 못하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내가 또 그것 때문에 욕을 처먹고 방송 때문에 공격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전에 했던 얘기들 그 비하인드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나가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재밌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출발해 볼까요? 승부용주는 말했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던 기대 안 하나? 자, 한대건이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접 만나보고 왔어에 하는데 만나본 기수는 많아요. 20몇 명의 기수를 다 만나봤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용근 기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김용근 기수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을 때 바로 한번 인터뷰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김용근 기수에 또다시 많은 마피아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는 자리를 잡았죠. 부산에서 잘 나가던 조성근 기수 올라와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때가 많았었는데 김용근 기수는 많은 마방등에 러브콜을 받아가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떠나고 나면 김용근 기수와 페로비치의 멋진 또 다른 경쟁이 불을 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보이는데 의외로 잘 타요. 서울에 올라가서 기승수가 없는 기수는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용근이가 멋진 기수 김용근 기수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용근 기수와 첫 번째 대화를 나눠볼 마필은 바로 오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똥말이죠. 5번마 가을의 전설입니다. 20조의 마필이고요. 별 능력이 없죠. 얘가 지금까지 8전을 뛰면 3착을 했던 게 단 한 번인데 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근데 이 마필을 왜 끄집어 나왔냐면 이 마필은 항상 장추열 기수의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조교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조교 때는 나쁘지 않은데 실전에 성적이 안 나왔었고 그러니까 우리 김용근 기수는 이 마필을 처음 만져봤잖아요. 20조에서 이 마필을 만져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 느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장추열 기수도 그런 얘기 많이 했다. 근데 실전에 나가면 불빵인데 과연 걸음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 자신이 느낌이 좋다고 얘기했던 마필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 걸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기수기 때문에 또 이 마필이 계속적으로 장추열 기수와 이강서 기수 이 주 명의 기수를 제외하고 페로비치도 타보긴 했지만 새로운 손을 만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손을. 그래서 새로운 손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오경주를 한대건의 초특급 한대건의 승부경주를 잡았는데 저는 가을의 전설이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만큼은 김용근 기수의 얘기를 빌어서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서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외로 조기를 보니까 느낌은 좋다. 그리고 그 얘기는 장추열 기수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오경주 추천하는 5번마 가을의 전설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추천 마필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천해드릴 마필은 8경주에 출전하는 8번마 슈퍼브로드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가락구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 8경주 역시 한대건의 초특급 메인 승부처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에. 우린 다 까줘. 뭐가 쉬워. 내가 이거 하나 숨긴다고 해서 하겠어. 난 배팅을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이 마필은. 이 슈퍼브로드는 늑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고 탔을 때 한 발을 좀 멋지게 써주는 마필인데, 최근에 행보가 약간 좀 기복을 보이죠? 마필이 제대로 경주를 풀어내지 못하고 좀 아쉬움 남는 것으로 보였는데 정말 이번 경주의 편성도 그렇고 이 마필이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예사롭지 않았던 마필이 아니었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걸음을 꾸준히 보여왔던 마필이라는 점에서 이 마필을 타봤던 김용근 기수는 지난번 경주 때의 느낌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외로 많이 잘 뛰더라. 그래서 이 마필은 내심 걸음을 최대한 뽑아내는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8번 슈퍼브로드는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더바가 승부처기 때문에 내가 말을 좀 의도적으로 아끼려는 게 아니라 이 설명을 잘 못하고 있네. 하여간 난 8번만 슈퍼브로드는 배팅권에 포함을 시킬 거야. 참고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마필이 바로 이 10경주에 출전한 3번 강성대국입니다. 제가 오늘 제 승부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5경주, 8경주, 10경주를 다 선정을 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이 3번 강성대국은 지난번 경주 때의 걸음이 좀 살아났었죠. 그리고 입상도 했었고 그 전 경주 12월 24일 경주를 보면 이 강성대국의 마필이 원래 똥말은 아닙니다. 사실 기본적인 능력이 있었고 뭔가 좀 기가 한번 꺾이고 나니까 한 3개월 정도를 헤맸어요. 그리고 나서 좋아진 거기 때문에 기본 가락구를 좀 찾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끝걸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난번에 김태형 기자 탈 때 끝걸음이 좋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김태형 기자를 만났거든요. 김태형 기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입상을 했는데 제가 레이스를 좀 더 쉽게 풀었다면은 좀 더 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걸음이 좀 무뎌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무리한 전개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직접 조교를 담당했던 김용국 기수 마필의 컨디션도 괜찮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배트권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10경주 한대간의 승부경주도 하고요. 적중으로 이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김용국 기수를 만나봤던 세 마리 마필 5경주의 5번마 가을의 전설, 8경주의 8번마 슈퍼브로드, 10경주의 3번마 강성대국 세 마필 다 한대간의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저는 배트권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요. 본 예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당난 6등급 경주고요. 10마리 앞필이 출전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맛있게 먹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2배 배당이었었죠. 비카뮤직, 3번 비카뮤직. 새벽이가 비카뮤직에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32배짜리 배당을 적중을 시켰는데, 비카뮤직이 뛴 걸음만, 똥이란다?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 확연치가 않았었죠. 직선주로에서는 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느낌을 보였었고, 로드킹이 발주 늦발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걸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경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에 1000m의 경주에 3번 비카뮤직을 충nak감을 한번 놓고 동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마필은 능력 부진을 당했던 마필이고요. 능력 부진을 당했을 때에도 상당한 발주기 이탈을 보여줬었고 선행을 실패하고 나서 따라가니까 걸음이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도 선행은 아니었었죠. 따라가는 전기에서 외곽에서 선입권을 가담을 시켜놓고 걸어 보였는데 자, 이번은 빼도 먹도 못하는 단독 선행입니다. 박은홍 기수가 이 선행만 말머리에 상당한 일가견이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걸음이 무뎌졌지만 자,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이라는 자신의 주운 모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주행하기 때문에 비카뮤직이 지난번에 무뎌진 감각을 좀 더 나갈 수 있는 감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비카뮤직은 배트권의 충막감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1번은 와와 여장부가 의외로 빠릿해요. 얘는 뭐 최근 2번의 경주가 데뷔한 이후에 첫 한 번의 경주가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조재로 기수가 12월 23일날 주행만 때 좀 빠릿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1월 22일 날 이 경주를 치르고 나서 이제 요배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쪽이 안 좋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의 탄력이 좀 나와줬었고요. 오늘 조재로 기수를 만나봤는데 지난번엔 조교가 좀 잘 안 됐다고 해요. 오늘 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착을 했다는 게 신기했었는데 이제는 지난번보다는 조금은 더 걸음이 나와주고 있고 경주에 적응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더 뛰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게이트가 1번 조건인데 뭐 발주가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니지만 조재력 기수도 발주를 빨리 끊어내는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의 조건만 살린다면은 충분히 경쟁력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 뭐 재롱이는 제가 이 마필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마필입니다. 워낙에 뭐 능력이 아직까지는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뭐 골막도 있고 뭐 완성도가 좀 떨어지죠. 발주기 이탈 이후에 좀 잘 안 붙으려는 모습이 좀 항상 눈에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스를 쉽게 풀어가지를 못하고 직선에서 바닥 주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아주 없는 마필은 아닌데 그냥 그냥 주력으로 떼고 싶지는 않습니다. 묻지 마세요. 묻으면 여러분 다칩니다. 지금 제롱이는 뭐 주력으로 떼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8번만 배롱이는
이 비하인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박상호 기수가 이 마피를 주행검사를 통과를 하고 나서 오히려 얘가 괜찮은 것 같아요 했는데 실전에서는 완전 쓰레기예요. 걸음이 안 나오죠. 채찍을 대도 안 나가고 발주도 좀 빠른 모습이 아니었었고요. 그냥 뭐 아직은 실전을 경험해야 되나 보다라고 했더니 떡하니 문세영 기수를 기생을 시켜놨어요.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까지 담당을 했고 이 정도로 조교를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솔직히 배농이를 놓고 보면 이전에 첫 번째 데뷔전을 치렀던 데의 경주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말이 걸음도 안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세영 기수 선택을 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조교까지 담당을 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내 문세영 기수의 손을 탔다. 뭐겠습니까? 강공오지를 보이는 거죠. 이 배롱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문세영 기수를 기생을 시켰다고 보고요. 다만 복귀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배롱이를 제가 추천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마필에 대한 습성을 잘 파악한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의 걸음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경주를 임한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똥말 편성에 이런 마필들 못 들어올 거 없다고 봅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라온 인원은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팔릴 수 있는데 이 고개가 좀 높죠. 이 고개가 높다 보니까 주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마필이고 저는 좀 다듬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4번 비칸 위죽을 뺐던 충막감을 놓겠습니다. 4번을 놓고 하는데 일단은 1번과 와 여장부 4번 놓고 1번 막건 관심을 좀 갖고 있고 4번을 놓고 7번과 8번 뭐 이런 마필들은 방어 막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혹시라도 태풍 같은 바람이 8번 배농이 쪽으로 불고 있으면 4번, 8번 막고는 무조건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대건의 시각으로는 못 잡아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해 보면 배농이는 승부에 걸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추리야, 추리. 내가 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추리라고. 추리의 게임 아니야. 얄조의 게임이 아니라. 자, 서경마 이경주의 경주의 첫마타 국내 6등급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10마리 아피들이 출조를 했죠. 이상한 게 팔려. 우리 에이스 경마 예상까지 잡아놓은 거 보고 좀 이상한 게 팔려갖고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전 노려보는 마필이 좀 있습니다. 그 마필 좀 선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마방의 스타일이 영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3번 새로운 군항은 이 대군항 지금은 4주의 마필인데 개인대염인가요? 굴건염인가요? 질병을 앓으면서 상승세가 많이 꺾여서 웅규형의 마음을 많이 후벼 파고 있습니다. 박은규 조교사는 좋은 마피들이 자꾸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대군항과 이 모마의 혈통이 같습니다. 룩시 판드라는 모마의 혈통이 같고 부마만 좀 틀려요. 아빠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마필도 도입이 될 당시부터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도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까지도 현장에서 어떠한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여러분들이 좀 등한시하는 마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가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데 메인 승부처긴 하지만은 현장의 분위기도 분명히 중요하다. 아직은 신마들과 또 기존에 뛰어봤던 마필이 출전 주기를 길게 가져왔던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에 대해서 아니면 비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자, 그 판단 한대건이가 굳건히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믿고 한번 와보십시오. 이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반드시 적중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경님입니다. 경주의 1000m 10마리 마필들. 똥말이죠. 내가 일주일에 한 2-3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똥말이죠. 근데 내가 똥말이라고 얘기하면 다 맞죠, 사실. 나는 이게 배당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1번 플라잉 스톰은 각질 변경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필은 선행을 가서 계속 펄럭펄럭 하다가 이제 서버리니까 심성태 쪽에서도 계속 선행 이제 추입 작전, 선입 작전 따라가는 전개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득단의 요출을 했죠. 문세영 기수 기승의 거리를 줄였어요. 1000m로 줄였고, 이게 하늘이 도왔는지 1번 게이트에 입점을 받았네요.
이번 당연히 뭐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마필이고 거는 이빨이 뽑아내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심순태 조교사가 머리를 굴린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행운도 좀 많이 따라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여의킹은 워낙에 또라이이고 3호마 3점 매거너 김영공 기수는 뭐 조교를 해보고 나서 뭐 밋밋하다고 얘기 표현을 해요. 근데 당연히 밋밋하죠. 뭐 3점 매거너이 뭐 보여준 걸음이 뭐 이렇게 아주 좋았던 적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교 때는 밋밋하다 하더라도 전개의 조건은 상당히 잘 만났습니다. 이마필이 이번 경주에 선행을 추구할 소리가 상당히 높죠.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을 편성을 만났고 경주거리 또한 1000m의 단거리 경주. 어찌됐든 간에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3점 매거넘이 말 상태는 원래 밋밋했던 마필입니다. 오늘만 밋밋한 게 아니고 그전에 경주도 밋밋했고요. 그 경주력 자체도 밋밋했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담을 했을 때의 뚝심을 보였던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조건을 잘 만났다. 3점 매거넘 반드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4번만 담비는 팔지도 않을 거고 7번 파티타임은 이미 33전 동안에 두 번의 입상에 보여준 성적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가 이 마필은 항상 고배당을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결국은 고배당을 조심하자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맞춰 먹었죠. 아마 지진이나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내 추천하다가 한 번 빼면 이 자리야. 그냥 가담을 합니다. 발주가 좀 나아지면서 끝번을 해제한 건데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의외로 버티는 마필이고 끈끈한 모습이 있는데 뭐 이게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잖아요, 사실. 워낙 기복이 심하니까. 그런 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8번, 9번은 그렇고. 10번 모닝 베베가 지난번에 우승을 하면서 조금만 더 걸음이 나아졌는데 편성은 정말 잘 골랐네요. 이건 김동철 조교사의 해안이. 이 경주가 분할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분할되는 것도 출마 투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마필 나오는 거 보고 출마 투표를 했다고 본다면 좀 편성은 잘 골랐다. 물론 지난번 경주 때가 약간은 좀 어부지릴 경우는 있었죠. 선두권이 워낙에 무너진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예 무시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자, 이번 3경주는요. 3번마 3점 매거넘을 놓고 하겠습니다. 1번마 플라잉 스톰, 7번마 파티타임, 10번마 모닝 베베 이 세 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볼 생각이고 정말 배당이 나온다면 2번마 여의킹이 선언을 가서 버티는 건데 요 마필은 현장에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놓고 하겠습니다. 3번 놓고 1번, 7번, 10번. 자, 서경마 4경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경주거리 1300, 국내산 5등급 경주 12마리 아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2마리 아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단 3번마 컴플리트 위너입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선행에 가깝죠, 사실. 선행을 나가서 풀락풀락 하다가 버티면 좋고 못 버티면 말고. 그래서 데뷔전 때 우승을 한번 하고 나서 계속 선행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빠른 마필을 만나면서. 그리고 나서는 1월 8일날 김동수 기수가 선행 비슷한 선입? 어쨌든 간에 말을 그렇게 타고 나서 약자들 편성에서 버텼고요. 자, 2월 12일 경주 택도 없다. 선행도 못 가는데 근데 이게 버텨. 3창을 하는 거야. 나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때 오늘 심정태 교사를 만나서 물어볼 때도 그런 말을 물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폭주기가 선행을 나가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폭주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성적이 좀 안 나왔는데 이제 그게 많이 가라앉았대요. 그래서 마필 성적이 나오는 거고 앞선 전개를 하면은 창고 탔을 때 예전에 걸어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도 버텨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3번 컴플리트 위너가 선행이 가장 낫죠. 선행을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페로비치 기수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 이번 세븐럭키라든가 뭐 송환감자가 느린 마필들이 아니다 보니까 경합성으로 붙어서 나가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3번 컴플리트 위너는 아예 버리지는 못하는 인기권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세븐즈 럭키가 지난번에 1200을 도전했다가 개 삽질거리를 하고 선행 갔다가 너무 사라지는 걸 보고 이것도 아닌가 보다 했는데 게이트 조건은 좋고 3번 네이티브 톰도 써니스카이라는 고개를 쳐드는 마필을 1과 2분의 1 마신을 잡았으니 이 편성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알 수 있겠죠.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5번 많고 달려 지난번에 정말 많고 달렸습니다. 오바질이었죠. 이철경 기수가 내가 철경이를 좋아하는 이유도 시원시원하죠. 이건 자기가 잘못 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6번 게이트에서 너무 선두권에 무리하게 가다 바담을 하다 보니까 마필이 자신이 뛰는 걸음보다는 오바질을 하면서 뛰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항상 이철경 기수도 그렇지만
선행이 아니어도 되느냐라는 이름을 항상 갖고 있어요. 선행이 아니어도 그럼 이처럼 씩씩하게 얘기합니다. 선행 아니어도 된다. 많고 딸려는. 그래서 종계의 조건이 상당히 편한 마필이고 지난번에 페이스오버를 하면서 걸음을 무뎌졌기 때문에 아예 무시는 할 수 없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 7번 그렇고 8번 몬니고는 결국은 승급을 했네요. 편성은 약하긴 한데 과연 걸음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럼 큰 기대는 안 되는 마필이고 그 대성령은 최근 두 번의 영주가 다죠. 그 이상의 걸음을 내올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10번 파이어볼 말방을 이적하고 나서 지금 계속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박현우 기수도 이 마필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선행을 가도 서버리고 따라가면 또 안 붙어나가고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어떤 방식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교를 방식을 바꿨든 뭔가를 바꿨으니까 많이 바뀌었겠죠. 마필이 굉장히 따라가면서 칼칼해졌었고요. 걸음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꾸역꾸역 자신의 걸음을 보여줬는데 좀 입이 좀 예민해졌다고 해요. 조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입이 지금 아프니까 지가 이제 몰고 가면 제가를 물려버리면 이 마필의 고통 때문에 모티 소지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파이어볼이란 마필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이런 얘기들을 누가 해주나. 아씨, 내가 괜히 얘기했나봐 이것도. 얘기 안 하는 건데. 이게 또 걱정되는데 괜히. 자, 12번 현모. 기본적으로 전개가 상당히 자유로운 마필이죠. 뭐 누가 나가든 간에 밀고만 나간다면 2, 3선을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고 전 지난번 경주 때에도 현무가 좀 더 선전을 할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이게 화이어 드리멘트 깨졌는데 전개가 워낙에 자유로운 마필이고요. 걸음이 좀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전 실험은 현무가 그래도 충막감으로 좀 낫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4경주는요 11을 놓고 하겠습니다. 11 놓고 하는데 이 1번마 송환강자가 배당판에 바람을 볼 수 있지만 이 마필은 전형적인 악벽을 가지고 있죠. 내측에서 직선주로 내측에서 심하게 안쪽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매번 주행 지정을 받는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을 무슨 생각으로 믿고 하겠습니까? 뭐 선행 가서 꽂혀버리면 할 말 없겠지만 56.5km 가지고 선행 가고 내측으로 또 기대버리면 덜미의 앞에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11 놓고 3번만 컴플리트 위너 5번 마음껏 달려 8번만 옷니고 뭐 이런 마필들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옷니고는 사실 제가 기석 좋아하는 마필은 아닌데 똥말인데 이 편성이 너무 좋아요. 선두권에 모여 소리가 있어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11 놓고 3번, 5번, 8번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한대건이가 장사하는 경주, 약파는 경주죠.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혼합 4등급 경주로 펼쳐지는데 12마리 RPD에 출전을 해요. 뭐 눈에 뻔히 보이는 이 사우마 브로드웨이 씨는 매번 뭐 선행 가서 버티기 하고 있지만 매번 쥐어짜고 있죠. 걸음이 진짜 쥐어짜서 억지로 버티고 있고. 뭐 가을의 전설은 제가 김용훈 기수 때문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6번과 스카이벨벳의 지난번에 3착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력일까요? 10번 실버 진격의 왕도 지난번에 주행 거의 부진에 가까웠던 모습인데 그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쪽 2번 시티울프 왜 최근 경주에 부진한지까지도 관심 가져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마필들을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지만 이 마필을 말고도 이번 경주에 정말 숨겨져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고 보고요. 그 숨겨진 마필이 언제쯤이나 나아지나 했더니 나아졌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 기회고요. 남들은 모를 때 우리는 찍어 먹어야 됩니다. 자, 한 대건만 알고 싶고 한 대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한 대건의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는 1309년 4등급 경주. 사연이 있는 마필이 있죠. 12번 미스터 챔피언입니다. 45주 김승곤 주교사 마방의 마필이고요. 데뷔를 한 이후에 굉장한 발주기 이탈 능력을 보여줘요. 순발력도 빠른 모습이고 선행을 주도했을 때 지구력은 솔직히 없어. 그렇게 아주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단거리 경주에서는 제 몫을 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월 24일 날 상대적으로 강자였다고 할 수 있는 특별 경주에서도 선행을 주도할 정도로 발굴의 순발력은 돋보였었고요.
지난 2월 11일 경주 여전히 순발력 돋보이는 인기 1위 마필이었었죠. 자, 그런데 자, 임기영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을 해서 좀 이상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결승전 전방을 앞두고 선행을 쉽게 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 걸음 탄력이라면 이겼다는 판단을 제가 분석한 겁니다. 이건 제 판단이에요. 이겼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옆에 뭐가 오는지 계속 힐끔힐끔 봅니다. 근데 한 마리 정도가 올라와. 그래서 미스터 챔피언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이기겠다고 했는지 채찍을 심하게 되질 않죠. 그런데 간과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개바닥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한 거죠. 계속 오른쪽만 쳐다보니까 왼쪽을 지켜보지 못한 거예요. 왼쪽에서 마필들이 치고 나오면서 이 마필이 걸음이 상당히 무뎌졌습니다. 걸음이 상당히 무뎌지면서 덜미가 잡혀버리죠. 근데 채찍을 내지 않고 추진하지 않는데 말이 뛰는 경우는 정말 능력만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또 이 경주에서 미스터 챔피언이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리가 무뎌졌기 때문에. 하지만 임기영 기수의 말머리가 너무 오른쪽만 신경을 쓰고 이미 이겼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고요. 재결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재결실은 임기영 기수에게 기승법 부적절로 3개월이라는 굉장한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방심패라고 보면은 10일인데 그렇게 안 봤죠. 기승법 부적절로 3개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임기영 기수가 3개월 동안 주로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기승 정지를 당하죠. 면허 정지를.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덕분에 3착을 하면서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동순위로 또 3착을 했죠, 이게. 마이너스 4.5kg의 감량이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미스터 챔피언은 선행을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행을 가서 지난번 경주를 문세영이가 뭐 안 받겠습니까? 알겠죠. 또 조계사도 주의를 줬겠죠. 야, 그냥 죽기 살기로 타. 죽기 살기로 타고 끝까지 그냥 밀고 들어와. 그래서 만약에 이 마필이 못 들어오면 재결실도 보면 알겠지. 내 말이 그렇게 능력마가 아니라는 걸 보면 알고 지금 실패를 하면. 하지만 우승을 하면은 약간의 좀 방심이 있었지 않았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저는 문세영 기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채찍을 놓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과다 채찍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스터 챔피언은 선행으로 버티기를 노릴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이번 경주 또다시 충막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판단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재결위원들과 제 생각이 틀린 것처럼.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했어. 뭐 임기영 기수가 방심패 할 수 있으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지! 이걸 쳐먹어야지. 근데 방심패니까 한 10일 정도 경주 맞겠다. 나 이 경주 끝나고 무지하게 욕했어. 임기영 기수. 개 씨팔 족발 찾아가면서 뭐 나만 욕했어! 뭐 거기 경마하는 사람 다 욕했지? 근데 뭐 지나고 난 얘기니까. 그래서 한 10일 정도 정주 주겠다 했는데 3개월 정도 줬더라고.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임기영 기수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나 개인적으로 임기영 기수 좋아해. 좋지만 욕을 해도 그리고 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경마하는 사람인데 이번 뭐 컴백 플로리다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 정도밖에 걸음이 안 나올까? 이해가 안 돼. 경주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려고요. 일본 컴백 플로리다는 추임력이 가진 마필이고요. 탄력이 없지도 않은데 너무 느슨하게 경주를 운영한 것 같아요. 페로비치가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지가 알고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탔습니다. 그렇게 또 두 번이나 타겠습니까? 이번 미라클 투유 그냥 꾸역꾸역 뛰어요. 선행 가서 그냥 따라가서 결국은 지구력 부족해서 덜미 잡히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안장에 밀리면서 경주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떨어진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라클 투유가 선유권을 가담을 해서 근성을 보였나? 저는 이마필 자체가 큰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봐요. 차라리 이마필 살 것 같으면 3번 옥녀봉이나 5번 딕시 스마일, 7번 지상비에 이런 나필들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고 다들 한 가락들은 없죠. 매번 뛰다 말다 하니까 좀 그렇고 4번, 5번, 7번이 다 그래요. 이 10번은 마리가 이 승급전이긴 한데 이 감량이 있어요. 마리 3.5kg. 또 이혁기 기수를 만나보니까 말은 또 괜찮다네. 지난번에 조기 패턴을 바꾸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차라리 10번 마리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토마이저스는 휴양하고 나왔기 때문에 한두 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6경주는요, 실버만 미스터 챔피언을 놓고, 일단 1번만 컴팩 플로리다, 그리고 10번만 마리. 이 두 마리 마필은 우선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11번 놓고, 1번, 10번. 11번 놓고 1번, 10번. 방어를 해야 된다면, 11하나를 놓고 4번, 5번, 7번 넣어서 방어를 할 건데, 현장에서 뭐 압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주로 한 방 때리고, 두 방 방어하는 막건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현장 예상,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게 강대가리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 거니까. 바로 1번만 나스카 프린스입니다. 발주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타이밍을 높게 가져갔던 데뷔전이었었고, 지난번 경주 때는 대승 비법을 좀 어렵게 이기긴 했지만 그거로는 상당히 좋았다 저는 봤어요. 외곽이었기 때문에 이런 취입을 한 거지, 안쪽이면은 더 그냥 쉽게 우승했겠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마이너스 2kg의 감량, 경주거리는 1700. 안 뛰어본 거리기 때문에 좀 불리한 여건은 있지만 발주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라니까, 이 마필이. 그래서 게이트가 선의권에 추적 전개가 보장이 돼 있고, 또 뚝심을 가지고 싸우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성적 쪽에서 만나봤는데 마필 상태가 좋다고 하니까, 일반 나스카 프린스는 한번 충막감으로 공략해 보시고요. 2번 안 되고 3번 안 되고요. 블랙 포인트가 뭐 능력마도 아니고, 이건 저는 문세영 기수가 계속적으로 착순상금에서 벌어주는 걸 마방에서는 고마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영주사는 뭔가 좀 결정이 안 나요. 이 구절부 자상이 좀 있었던 당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밋밋해졌어요. 근데 뭐 안쪽으로 들어오고 마피의 걸음 자체가 의외로 근성을 가지고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 뭐 조계사는 맨날 또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실마 비키라이 매번 늦추입이죠. 뭐 천왕별 능력은 없죠. 사실 능력은 없는데 지난번에 편성 만나면서 선유권의 전개로 온 거지, 그만해도 또 여유가 또 없었어. 좀 뭔가 좀 찝찝한 마피인데, 저는 하나 천왕별이라는 마피는 큰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최근 경주에 정말 이 정도 선전을 하는 게 천왕별의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베스트 컨디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10번만 대승비법이 이제 마일컵에 신청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경주를 치릅니다. 어떻게 마일컵에 나간다는 건지 좀 모르겠는데, 주기가 짧죠 되게. 대승비법이 지난번에 2차가에서 올라올 때도 보면은 이 끝걸음 자체가 조금 더 나아진 모습 보였는데, 만약 4.5kg 감량이 있어요. 뭐 인기만은 팔리는 마피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는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실마 구통사, 이 마피 사실 문제죠. 저희가 이 구통사를 가지고 지난번에 항구를 했죠. 챔피언기인가 구통사. 구통사를 쌍다에 놓고 때리자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멋진 선물 하나 드렸던 것 같은데, 느려요. 발주가 느리고 호미권 전개하고 항상 올라오는데, 지난 1월 21일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 김동수 기자 만나봤는데 이건 내가 말은 못 해주겠네. 어쨌든 간에 구통사는 뒤로 돌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하면은 뭐 다 눈치 까는 거 아닌가? 눈치 까다 들으세요. 구통사는 좀 뒤로 돌려놓고 싶고. 1번만 나스카 프린스를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면, 저는 3번 용두산, 9번 천왕별, 10번 대승비법, 이 안에서 주력 막고는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대승비법도 뭔가 좀 불안한데, 어쨌든 간에 1번만 나스카 프린스를 놓고서 공략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건져 가셔도 여러분들 배팅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의외로 덜덜하게 팔릴 수 있어요, 나스카 프린스. 저는 개인적으로 1번 나스카 프린스는 능력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가 1700 국내의 4등급 경주고요. 10마리 앞에 이제 출전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경주. 한대건이가 뽕을 뽑아야 되는, 님도 보고 뽕도 뽑는, 빨대 꽂고 빨아먹는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다바가 레이스 무처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청경주 유명 기수 만났을 때 좀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 그런 많이 했는데, 아까 타는 거 보니까 잘 타더라고요. 정말 로얄 마티아도 차분히 가면 선발할 수 있는 마트입니다. 3번을 놓고 4번과 5번. 할수 있을지 5번, 3번, 7번. 서울 구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구경주입니다. 정말 아르고 플라잉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모닝 스카이도 최근 경주 모습 보면 이제 선행 싸움이죠. 선행을 어떻게 나갈 수 있냐고 했는데 천천히 정말 좋습니다. 5번 놓고 5번, 6번. 8번. 6번, 10번, 8번 세 마리 앞서면
연말에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설마 슈퍼브로드도 나오고 결국은 충만 헌정이 관건이죠. 10분만 승리사랑이 이번 승급전에 만약 3.5kg의 가압량을 받았기 때문에 더 팔리는 그림인데 과연 승리사랑이나 마필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10분만 승리사랑을 충만을 놓고 때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예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네가 천하의 문세영을 빼고 뭘로 하겠다는 거야? 궁금하면 들어야지 못하겠어. 그죠? 제가 웬만하면 인터뷰를 안 하는 기수인데 인터뷰 안 한 지가 한 7개월 된 것 같아요. 6, 7개월 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진짜 염치불구하고 너무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내용 좋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더바가 메인 승부처. 이번 발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열상한 애들이 출전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 마주의 파장대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게이트 좀 잘 뽑아라 고사를 지냈던 마필이 7번 위너스 골러리가 10번 고저스 드림이겠죠. 아니죠. 9번마 윌리에이즈 올웨이즈 위너와 12번마 고저스 드림이겠죠. 자, 지난번 1월 22일 경주에서 올웨이즈 위너와 베스트 가이의 166.3배를 한대건은 적중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이 경주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그 전 경주가 한대건의 2017년도 상반기를 처음으로 도전하는 다바가 메인 승부처였었죠. 박은홍 기수의 울트라 로켓이 직선의 채찍을 놓치면서 저희들이 한방 맞거니 반마진을 깨졌던 아쉬운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를 이어왔던 이 경주가 한대건이가 116배를 적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바가 메인 승부처에 너무 실망을 하셔갖고 이 경주는 생각보다 많이 안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던 경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마필이 그만 올레이즈 위너고 선행을 나가서 얼마만큼 이제 압박을 이겨내느냐가 관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지난번에 1200m에서 똑같은 경주 내용을 보였기 때문에 올레이즈 위너가 이번 경주 뭐 비인기마로 불과돼서 뭐 팔릴만한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능력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고 상대가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되겠죠. 일본 천지스톰은 지금 뭐 57kg의 중량이에요. 지난번 52kg 중량의 3번에게 1마신을 이겼는데 경주의 조건은 타운마 3번과 같습니다. 3번도 부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3번이 의외로 단거리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좀 걱정이 돼요. 뭐 두 마필 다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죠. 뭐 해마루 외곽 게이트가 훨씬 더 나은 마필이고요. 안쪽에 갇히면 좀 덜 뛰는 마필인데 뭐 워낙에 말을 잘 알고 있는 최범현 기수니까 해마루를 최대한 제대로 말머리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1200m에서 57kg 중량도 이겨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좀 많이 아쉬웠었죠. 너무 내측을 고집하니까 많이 안 뛰어요. 6번 글로벌 퓨전은 이 대상경주만 골라서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나이가 8세에 접어들었고 뭐 한계치라고 보여졌는데 참 신기하게 대상경주에만 나와서 우승을 했죠. 상금도 벌었었고 이 글로벌 퓨전이 지난번에 제가 노렸던 한방은 사실 올레이즈 위너의 글로벌 퓨전이었었는데 베스트 가이가 뭐 울며 겨자 먹게 들어와서 116배가 들어온 거고요. 글로벌 퓨전 막권의 배당은 더 컸었죠, 사실. 예. 아, 거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8주 득발을 했습니다.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무리하면서 올라왔는데 저는 뭐 안 될 거 없다고 봐요. 뭐 또다시 뭐 그런 바는 있고. 15번 베스트 가이도 지난번에 선유권을 전개하면서 1600m는 나도 강자야 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그거를 얼마나 이어질까. 실버 장산제왕은 이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칼칼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전기를 워낙에 쉽게 풀어가는 마필이라서 아예 보시면 못할 것 같고 이 고저스 드림은 계속적으로 참 재수가 없네요. 게이트를 안쪽으로 뽑는다면 선행까지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 마방에서는 자꾸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따라가는 연습을. 어차피 고저스 드림이 가야 될 길이 계속 선행 일변도로 뭐 성공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의 수도 항상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까? 말이 어떻게 매번 선행마를 우승하는 명마가 아닌 이상 각질 변경으로 더 좋은 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따라가서 과연 얼마나 걸어 보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좀 가감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이기도 합니다. 약간 등한시 팔리는 마필이죠. 6번 글로벌 퓨전. 이 마필 한번 놓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3봉을 놓고 할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주예요. 아직까지 결정은 못했는데
마지막까지 한번 여러 면으로 훑어보고 지금의 마음은 6번 글로벌 퓨전입니다. 6번 글로벌 퓨전을 놓고 천지스톰, 삼봉, 뭐 오레이즈 위너, 장산 대왕 뭐 이런 나피들을 해마로까지 배당 다 나오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6번 글로벌 퓨전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고요. 2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한대관의 1회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4만의 RP들이 출전했고요. 뭐 승급전을 치르는 뭐 뉴스타들도 있고 6번 블러싱 바우도 있어요. 두 마필 다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들이죠. 기존에 현등급에서 강단을 보였던 8번 쇼즈로드, 12번 슈퍼탱크, 뭐 3번 강성대고 뭐 이런 앞에들이 있고 승급전에서 7번 초원강타도 나는 가능성은 남겼습니다. 쉬었다 나오는 10번 클리너킹조차도 기본적인 능력은 뛰어난 앞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는 못하죠. 자, 한대 어우러져 있는 마필들이 있고 그 한대 어우러져 있는 마필 중에서 인기권이 도찐개찐인데 자, 강축을 자신할 수 있다면 이 마필을 대가리 놓고 때릴 수 있다면 강력한 축이 있다면 이 경주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대건에겐 그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인 강력한 축이 있습니다. 자, 충분히 자신 있다고 제가 확인까지 다 했고요.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도 저는 상당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자, 한대건이 노리고 들어가는 강력한 축마가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 좀 멀어져 있다면 저는 더욱더 기뻐하겠습니다. 왜? 당연히 먹을 거니까. 자, 이번 10경주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처답게 멋진 적중으로 오늘 1월 경마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과 반드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경주의 14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뭐 여기 가는 마필 뻔하지 않나? 1번 페나코바, 9번 다이얼킹. 페나코바는 솔직히 지난번에 제가 쌍대가리 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쌍대가리가 아니라 3차게도 못 왔습니다. 뭐 진로가 막혀서 그랬다, 진로 방해를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진로 방해조차도 심하지 않았다고 봐요. 과연 이 페나코바가 일시적인 기복인가? 타봤던 모든 기수들이 이 페나코바는 명마로서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해왔던 마필입니다. 뭐 전격적으로 기수는 교체했죠. 신사면 쪽에서 이상기수 교체했는데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일단 페나코바는 배팅을 포함을 시킬 생각입니다. 3번만 안추유강은 빨리 지워야 되고요. 3번 소중한 만남 역시 지우겠고요. 5번 OK 연답도 지난번에 뛴 거는 1900m 아무리 조교가 빡세게 하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라서 이 앞필도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번은 그렇고요. 7번 갈라켓은 제가 잘 안 보니까 좀 그렇고 8번 에이스러너 결정력이 없죠 사실. 이게 인기권이라고 되는데 왜 인기권인지 모르겠네. 자, 9번 다이얼킹은 배트권의 충막감입니다. 지난번 경우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마필이 욕실 무너질 만한 마필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저 역시 충막을 선정을 했었는데 상태 좋죠. 당연히 뭐 충막감을 놓고 보면 해야 될 마필이고 지난번 올라온 거는 보면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운전력이 있었나? 왜냐면 항상 이제 결정력이 조금 많이 좋다는 느낌을 사실 안 받았던 마필이거든요. 이게 10번 대마지전은 너무 무기력한데 이렇게 무기력한 마필이 아닌데 이 안쪽 게이트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바깥쪽보다. 근데 뭐 마필 자체가 나쁜 마필이 아니니까. 금화들리는 휴양을 갔다 왔는데 출마 투표에 좀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좀 마필은 나아졌다고 해요. 마방 이적한 이후에 적응하는 단계에 있는데 상대를 잘못 고른 것 같아. 오다 보니까 애들 깡패 애들 몇 명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이얼킹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십시오. 이번 12경주는 1번 페나코바, 6번 골드호라, 10번만 대마지죠? 이런 마필들 공략하겠습니다. 뭐 다른 마필들은 꼭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한대가리 눈에는 좀 잘 안 들어오네요. 9번마 다이얼킹의 1번 페나코바. 이게 대길인데 난 페나코바를 자꾸 못 버리겠네. 현장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체중 변화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배당 변화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현장에서 11경주는 정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출발해 보겠습니다. 1호의 부산경마 내용들이 참 편성들이 참 그렇네요. 예. 쉽지 않은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자, 부산경마 1경주 경주를 1000m 군단한 5등급 경주고요.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충마를 놓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억지로 충마를 놓은 아피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11번 CT7입니다.
자, 이 마필이 뭐 연습주행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별로 기대가 안 됐던 마필인데 연습주행 때 좋아서 나는 기대를 했었는데 발주가 안 빨라요, 이게. 발주가 안 빠른데 지난번에 게이트가 4번 게이트다 보니까 선두권에 가담을 했고요. 끝걸음도 그냥 나름대로 그냥 뛰었구나 생각했는데 이걸 딱 펼쳐보니까 또 11번 게이트야. 아, 이거 진짜 깨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분연대 들었습니다. 외곽을 삥삥 돌아야 되고 또 모래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이 최적 전개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해요. 근데 딱 부러진 대안이 없어서 다들 뭐 선두권에 나서도 지구력 부족하고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지들 멋대로 뛰는 마피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실로마 CT7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역시 실로마 CT7이 강력한 축이다 라는 말씀까지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본 시대의 영광은 나름 잘 뛰었죠. 이렇게 패죽이면 뛰는 마필이에요. 패죽이지 않으면 안 뛰고 그래서 승부지가 있을 때는 뛰고 안 그랬을 때는 저 바닥에 누워있고 항상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지만 게이트 안쪽에 1번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소지가 있죠. 관심 가는 마필. 2번은 선행 가는데 이게 선행을 갈 소지가 상당히 높죠. 이거나 아니면 오버 큰 자유가 순발장군에서는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선행에 나서버리면 돌 수 있느냐? 안 그래요. 지구력이 워낙에 없어요. 그냥 걸어가는 말이니까 버리시면 될 것 같고. 적도하시는 매번 올라오다 마는 느낌. 거기서 더 이상의 걸음은 없는 것 같고. 3번 루켓미도 그렇죠.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을 하는데 얘는 계속 끝걸음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마필 루켓미는 이번 경주에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추이평의 마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마 큰 자유도 매번 그랬죠. 매번 선행을 나가거나 아니면 선입권에 따라가서 결국은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덜미가 잡히는 아주 반복적으로 그러고 자빠졌는데 지난번에는 인기 1, 2위권에서 제가 이걸 추천해 드리면서도 약간 불안하게 좀 추천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다시 버틴다면은 뭐 그냥 접어당할 것이고 못 버티더라도 분명히 있다. 새벽 스타는 한 번 때려 먹더니 뭐 이제 의지가 없는지 앞에 걸음도 안 나오고 있고요. 12번마 최강 프리스트? 아, 이건 승급전인데 워낙에 약체들 편성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린 상태가 간다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 7번 뮤스 캔버라 뭐 뛰었다 안 뛰었다 반복하고 9번 옷니블로 최근에 영주 쥐어 짜면서 걸음을 보여줬지만 그 걸음이 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애매해요 사실. 11번은 놓고 하겠다니 또 그렇고 안 놓고 하자니 또 찝찝하고 썩 자신 있는 경주는 아닌데 일단 11번 CT7은 그나마 조금 낫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11번을 놓고 하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마필 3번 루켓미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십시오. 자, 11번 놓고 4번 막권이고요. 11번을 놓고 1번, 5번 이 두 마리 마필은 방어 막권으로 말씀드리면서 1경주는 빨리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없는 경주는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 캐릭 의심만 해. 11번 마필 CT7도 깨질 수 있다. 하는 거 명심하십시오. 자, 부산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월에 1300 국내 5등급 경주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죠. 공백기만 없다면 쌍대가리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초동스카입니다. 데뷔전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밀어보면 순발력도 있고 선유권에 가담해서 끊기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꽤 뛰겠구나 했는데 12월 달에 뛰고 나서 답창이 있어요. 2월 달에 발굽 쪽에 이제 다친 거죠. 뭐 찔렸던가 해서. 근데 또 경주거리를 또 1300을 띠칸이 나와버렸네. 와, 완장했네. 이게 불안해 죽겠는 거죠. 그래서 쉬었다 나왔고 답장까지 있었는데 선행을 실패할 소지가 선행을 나간다 하더라도 1300을 쉽게 돌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고민에 쌓이게 되는 마필입니다. 버릴 수는 없죠. 워낙에 데뷔전 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충막감으로 놓기보다는 꾸준히 뛰어주고 있는 오마 세기 강자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200을 연속적으로 두 번을 뛰면서 뭐 추임력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마 세기 강자가 충막감으로는 좀 더 어울린다라는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1번 킹사이먼 안 되고 2번 코리아 킹 아주 그냥 60전 동안에 두 번의 우승과 두 번의 입상 나이가 7세 근데 국산 5군 이 마필의 성적이 보여주듯이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올라오는 걸음은 정말 좋습니다. 마필의 걸음에 이제는 거의 뭐 마지막 그 자기 불꽃을 태운다고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써먹고 버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추론입니다. 이 뭐 코리아 킹은 최근에 수성이 좋으니까 무시하지 말아주시고 뭐가 있어?
10번만 아데레이스. 이건 왜 못 뛰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래도 선유권의 전기에서 끈끈한 거를 보였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질병도 없는데 1300을 처음 뛰어서 이렇게 못 뛰었다고? 능력 부린 것 같아 얘가. 재결에도 올라가지도 않고 1번 게이트 입장에서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나피들이 또다시 뛰는 게 또 부산 경마니까 이건 저도 답을 못 찾겠습니다. 그냥 뭐 재결에 올라가서 무슨 이유를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질병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전기가 꼬였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능력 부림처럼 뛰어버리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요, 원래는 7번 초등 스카이가 정상적인 출전 주기라고 한다면 1300이라 하더라도 관심성군 우선순위겠지만 저는 5번 3개 강자를 좀 놓고 해보고 싶고요. 5번 7번, 그리고 5번 놓고 2번, 3번 10번, 2번 10번, 5번 놓고 2번 7번 10번 이 세 마리 앞필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일본 킹사이먼도 현장에서 좀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필은 제가 잘 알아요. 현장에서 보면 이 마필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아니까 킹사이먼은 현장에서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경마 이경주는 오마 세기강자를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동스카이가 선행을 가는데 참. 잘 뛰겠지 뭐. 자, 상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경주는 애매모호했다면 이경주는 확신이 있죠. 그 확신을 가지고 붙어보는 경주고 팔리는 마필이 엄청 많아요. 3번마 1루스타, 4번마 CF스타, 6번마 승전필사, 7번마 대스타, 8번마 체스터티, 9번마 태양의 신화, 10번마 인디언 킹 이러한 나피들이 7, 8마리가 인기권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주도요. 충마 잘 세워서 한 방만 제대로 때리면 돈이 됩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경마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한 돈을 만들 수 있는 경주고 확신을 가지고 때릴 수 있다는 점에선 분명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애매모호하게 팔린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추천해드린 마필이 인기권 3, 4, 5위권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결과가 좋을 것으로 한대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부산경마의 상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경주를 1600m 애매한 나피들 경주를 치르고 있습니다. 선행은 6번마 성산질주나 4번마 프리케어 이런 나피들이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선두권을 치고 나가겠지만 성산질주는 이해가 안 돼요. 1000m를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 1300m 선행 나가고 자빠졌는데 왜 1600을 써요 이거를? 난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1300을 내가 못 버텼다고 본다면 1600은 쓰지 말아야지. 근데 마방에서는 1600을 썼어요. 뒤지란 얘기겠죠. 저는 성산질주가 선행을 나가서 다시 한번 자빠진다는 쪽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뚝심이 있는 마필 시험마 그레이드 킹은 제가 최근 경주 연속으로 추천해드린 것 같은데 정말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아가면서 걸음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경주 거리는 1600입니다. 거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마필들 몇 마리 안 되고 경험이 있는 마필조차 실전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레이트 킹이 페이스 한 명만 제대로 해준다면은 충분히 자신이 발휘하지 못했던 경주력의 100%를 발휘할 수 있다. 자, 시험마 그레이트 킹을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자신의 뛰었던, 평상시에 뛰었던, 거리에 반도 못 뛴 마필이 또 있죠? 15번 BK파크. 아무 생각 없는 마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마필은 계속적으로 추임력을 보여왔던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왜 그렇게 무기력했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번 경기 역시나 추천해드리겠고, 상태가 살아난 7번마 에이스파워, 그리고 8번마 인디언 치프, 이러한 선의권을 전개하는 뚝심의 마필들조차도 버리시면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번마 구말리는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인데 별다른 질병은 없어요. 하지만 이 마필이 예전에 뛴 경주력을 보면 이 발주가 워낙에 안 되는 마필입니다. 늦발을 밥 먹듯이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메리트는 떨어지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또 편성 야채팀에서 선전한 3번 프리케어까지 이 마필까지는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는요 12번마 그레이티킹 페이스 한번 하고 갈 수 있는 12번마 그레이티킹을 배팅권의 충막감으로 놓고 4번, 7번, 8번, 10번 이 네 마리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대건의 주력 막권은 12번을 놓고 7번, 8번 중에서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 마번까지 당공해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200.
12마리 마필도 출전했죠. 이제 한대원의 승부처입니다. 부산경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브라치럼파크 부산 경남 제4경주 힘차게 출발합니다. 4경주입니다. 한번 시험부터는 좋아요. 거리를 줄였고 사토시기대 부담력이 올라간 것이 단점이긴 한데 마피는 나쁘지 않고요. 6번만 대호시대는 뭐 대상경주를 계획하고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6번을 놓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6번 놓고 4번 줄여. 대호시대 가장 앞섰고 그 뒤를 4번 시선 포착. 경남신문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5경주입니다. 한번 아이스마리 스마드와 결혼도 걸어보시지 않았었고 설마 모닝 바람새는 조교는 정말 착실하게 준비했는데 마피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3번 놓고 2번, 5번, 8번. 8번 중에서 2번 해피공주 따르면서 강력한 축이 있다고 저는 봐요. 강축이 있으면 후차 것만 찾으면 되는 간단한 경주가 아닐까. 출전 두수는 꽉 채운 12마리긴 하지만 되는 마필 몇 마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주를 우리가 찍어 먹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느 경주에서 배팅을 하겠습니까? 맨날 100배, 200번짜리 놓치다 보면 자꾸 호주머니가 비게 돼 있습니다. 자, 알짜같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만 경마는 배팅할 자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 5경주는 한대건하기엔 그런 알짜같은 적중이 나올 수 있는 경주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자, 이번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2경주만큼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번 5경주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5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경마 6경주 경주의 1800 혼합 3등급 경주. 약간 우열이 좀 드러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8번 뿌듯이 지난번에 1800m 경주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연출할 정도로 마진차를 벌려가면서 뛰었고요. 더욱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마필이 계속 입상만 하고 좀 아쉬운 모습이 있지만 한 번의 우승이 없죠. 자, 이번 경주가 그 우승의 끈을 한번 끌을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별로 뿌듯은 배팅권의 충만감이고요. 지난번에 4번 글로리 알파가 선두권을 가담할 욕심을 내진 않고 말을 타는 걸 보고 좀 답답했는데 아무래도 부중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57kg 중량이니까. 이번에는 감량기에서 53kg의 정도형 기술 기승을 시켰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도 돋보이고요. 배당판에 인기 마피긴 하지만은 당연히 배팅권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벌마의 소녀는 미러코 기수가 워낙에 잘 타졌던 마피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능력이 딸리는 마필이고 3번 킹더그레이는 늦게 올라오죠. 자이언트 홀드는 최근 경주에 제가 자꾸 너무 기복을 보이니까 버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번에 똑같은 생각이에요. 크게 메리트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번 더비 에이스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전형적인 추위평의 마필 선두권이 무너지면 감량에 있어서 한 번은 쓸 수 있을 것 같고 7번 5매가 제가 이 마필 가지고 몇 번을 승부를 했던 것 같아요. 발주 악벽 때문에 발주 늦게 나와서 직선을 꺾는 건 보여주고 얘는 원래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늦게 올라오는 늦추입 때문에 늦발동 때문에 사람들 염장만 지르고 사라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부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막판 한 발을 사용하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인기권은 팔리겠지만 만만치 않다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8번 뿌듯을 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8번 뿌듯 놓고 발음이 왜 이렇게 개떡같지? 8번 뿌듯. 자, 4번 글로리 알파. 자, 8번 놓고 4번 대끼리 막권을 씩씩하게 말씀드리는 한대건이고요. 그 능력상 대끼리 보이면 대끼리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8번, 4번 단통 막권. 3번 막권에서 차라리 5번, 6번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마지막 경주니까 터진다? 그런 애매한 생각하지 마시고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능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돼 보셨습니까? 부산경마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지치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에너지 배터리 충전 되겠지. 배터리 충전 잘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승부처 말씀드리고 정리해볼까요? 자,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한대원의 승부처고요. 부산경마는 3경주와 5경주 승부하겠고 특히나 8경주는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라는 거 명심하시고 반드시 8경주만큼은 찾아주십시오. 자, 한대건 현장에서 실시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